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자겸입니다. 예, 목요일 마수열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상승을 했고, 거래소 시장은 거의 약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의 환매 물량들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2050포인트를 돌파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양시장 모두 최근 흐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겸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시장 자체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50포인트의 매물벽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여기를 지금 뚫어냈다라는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제 2100포인트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지수상으로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지금 이격 조정 없이 계속 신고가를 지금 갱신해 가고 있는데 상당히 종목별로 이제 순환매가 이제 빨리 돌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순환매에 대비한 그러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마수 혈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운드 1 마수 배틀이 되겠습니다.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갤럭시 S6 공개 관련주 투자해볼까. 10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갤럭시 S6가 공개가 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큰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6가 이제 내일 나온다고 그럽니다. 엣지 약간 이제 곡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나온다 그러는데 스펙이 상당히 엄청난 것들이 나오겠죠. 네.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그 스펙이라든지 모델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고 이제 내일이 이제 출시가 되는 겁니다. 출시가 되는 건데 상당히 삼성으로서는 지금 갤럭시 S5가 거의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평가는 지금 좋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지금 갤럭시 S6하고요. 그다음에 6 엣지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출시를 하는데 지금 디자인적인 측면 그다음에 성능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능적인 측면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이번에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히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모델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적으로는 역시 이번에 그 전체적인 그 모양 자체에서 모델 자체를 상당히 글로벌하게 애플하고 조금 이런 닮은 꼴 모양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관을 상당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메탈 케이스 쪽으로 하는데 후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플라스틱 재료로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강화 유리 쪽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이쁘게 디자인이 됐고, 방금 우리 이동근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엣지 같은 경우에는 AMOLED를 사용을 했습니다. 고사양 AMOLED를 사양을 해가지고 약간의 곡면을 줘서 양쪽 스위치에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상당히 디자인이 심플하고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선호도가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6 중에서 엣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요번에 지금 그 AP 쪽에서요, 지금 15나노 쪽을 이번에 적용을 해서 AP 칩을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한 배 정도로 빨라집니다. 속도가 배 정도로 빨라지고요. 나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20나노에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20나노를 사용하는데 삼성이 이번에 15나노를 처음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용량은 커지고 그 다음에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빨라지고 이제 미세화 공정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번에 삼성페이를 탑재를 했죠. 삼성페이를 탑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무선 충전 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갤럭시 S6에 여러분들의 이제 시청자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왼쪽 편에 있는 게 지금 갤럭시 S6의 엣지입니다. 이 부분이 양쪽에 보면은 볼륨 키가 있죠. 요게 살짝 지금 디스플레이가 된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됐는데 요 부분을 손으로 잡더라도 기능이 우리가 보통적으로 뭐 이렇게 쥐다가 보면은 엉뚱한 게 뭐 눌러지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숨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놨고요. 옆에 오른쪽 게 이제 갤럭시 S6입니다. 그 모양이고요. 기능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끔 제가 그런 내용으로 좀 압축을 시켰는데요.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메탈 케이스와 고릴라 글래스 4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동시에 그 탑재를 하고 후면 쪽에 강화 유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떨어져서 지금 뭐 디스플레이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강도가 한 50% 정도는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아이폰 6에서 휘어지는 그런 한번 그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점들이 이제 강조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무선 충전 쪽인데요. 무선 충전 쪽은 지금 자기 유도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긴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긴 한데 상당히 이제 충전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고 무선 충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빨라진 거고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분을 충전시키면 4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시간이 좀 상당히 늘어났다. 그래서 충전 시간 자체가 아이폰에 비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그러한 기능을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부분인데요. 카메라 부분은 요번에 지금 1600만 하소에서 2000만 하소로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요번에 지금 1600만 하소 그대로 지금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전방 카메라하고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하고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전방 카메라 쪽에서 지금 500메가 쪽 요거를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뭐 200 내지 300만 요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미세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상당히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금 카메라 모듈 쪽 증대를 시켜놨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팩트가 될 텐데요. 이제 삼성페이를 이번에
처음으로 탑재를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요 삼성페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터에서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그림은 다음 부분에서 보여드려도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갤럭시 S6가 이제 나왔는데 S5하고 이렇게 뭐 아까 S6에 대해서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님께서 뭐 워낙 잘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스펙에 대해서는 뭐 거의 동일한 내용이니까 추가 설명은 뭐 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저는 이제 갤럭시 S6를 이렇게 쭉 보니까 S5하고 이제 그러니까 프로세스 부분이죠. 프로세스 부분에서 보니까 약간 성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7420을 쓰는데 S5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01 요걸 이제 써서 약간 이제 속도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램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S5하고 동일하게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롤리팝 5.0인데, S5 같은 경우는 출고 당시에 안드로이드 키캣 4.4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카메라 부분은 1600만 화소로 해서 뭐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디자인 부분에서 약간 애플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갤럭시 노트 3인데요. 이 보면은 이제 사이드가 이렇게 이제 메탈 케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좀 딱딱하게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S6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곡면화 되어 있습니다. 애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다시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깊이 있게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배터리 부분이 S6가 2550mAh, 그 다음에 S6 Edge가 2600mAh, 요렇게 이제 나오고, S5 같은 경우는 2800mAh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용량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S6나 Edge가 기존 전작보다는 분명히 좀 낫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충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빠른 부분, 뭐 용이성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아까 프로세스 같은 부분에서 지금 이제 고속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되면은 이게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자체가 원래 이제 S6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보조 배터리가 다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체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애플도 뭐 일체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스펙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 뭐 무선 충전 부분은 자유도 방식이니까 몇 미터 떨어지면 안 될 겁니다. 뭐 그대로 충전하는데 올려놔야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저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월 20일 날 삼성전자가 루퍼페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나오지 않았죠. 인수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식당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편의점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결제를 해야 되죠. 결제를 하게 되면은 포스라고 하죠. 그 단말기에 카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쭉 긁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단말기에서 자기 테이프가 있죠. 이 자기 테이프가 있는데 그 자기장을 읽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식을 하면서 결제 여부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삼성페이는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냐 하면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단말기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결제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면,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삼성페이의 결제 방식은 이겁니다. 그림이 두 개로 나왔네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카드 그러니까 그 카드 안에 있는 자기장에 들어있는 정보죠. 그 정보를 그러니까 그 지금 갤럭시 S6죠. 그 단말기 안에 그대로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 그냥 단말기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은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삼성페이는 지금 당장 이제 그 탑재는 돼 있습니다만은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 7월 달부터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마 이제 이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상당히 신경 써서 뭐 이걸 갖다가 시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요게 이제 그 삼성페이를 통해서 아마 결제 수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상당하게 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 있으면 말씀. 네네. 그 이제 삼성페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간편 결제입니다. 간편 결제인데 요게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 요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세 가지의 결제 방식이 현재 시스템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페이는 방금 우리 이동건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루프페이를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냥 핸드폰에 지금 저장이 돼 있는 마그넷 그 자기장을 갖다가 그냥 매장에 만약 간다고 가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뭐 5,000원씩 샀다. 그러면 핸드폰을 갖다가 그냥 그 갖다가 대면 바로 거기서 그 마그네틱 카드 긁는 것처럼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요거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하고 그 어떠한 그 계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돼야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거래처가 가맹점이 한 1,000만 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에서도 요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그 애플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금 애플페이입니다. 지금 애플페이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그 NFC 방법입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그러니까 가게에 이렇게 상점에 있는 포스 자체에 NFC 그 통신 시설이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지금 한 22만 개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루프페이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삼성페이가 상당히 우월한 포지션을 위치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쪽에서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가 있는데 요 지금 그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에서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포스에서 단말기로 이렇게 쭉 찍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제품에 대다가 찍어 가지고 그거를 포스로 다시 결제를 하는 요런 이제 방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삼성페이가 상당히 기존의 결제 방식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그 유리한 그 포지션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표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면 결제가 이제 오프라인 쪽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 애플페이하고 알리페이, 바코드하고 NFC,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을 그대로 사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뭐 핀테크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 이런 것들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 오늘 주제에 가장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핀테크 관련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하고 지금 3월 인터넷에 대한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분명히 이런 결제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이리버라는 지금 코스닥에 있는 업체를 그 SK텔레콤이 인수를 했죠. 그런 아이리버 같은 거 오늘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 부분이 상당히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지금 삼성페이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이나 점포에 있는 결제기에다가 그냥 핸드폰만 갖다 대면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애플페이의 NFC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것도 상점이라든지 매장에 결제 단말기가 NFC 통신이 깔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별도의 이제 송수신 장치를 꽂아가지고 요즘 이렇게 사용하는 데들이 가맹점을 좀 늘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삼성페이보다는 상당히 가맹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알리페이의 이게 바코드 스캐너입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사용 방법인데요. 일단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이 스캐너를 가지고 물건에다가 찍죠. 그 물건에다가 찍은 다음에 자기네 포스에서 다시 이제 결제 그 스캐너를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리페이는 이런 방식, 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역시 가장 보편화되고 가맹점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맹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6월 달에 출시가 되면 상당히 보편화된 기능을 보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잡아가고 있다. 이것도 이번에 상당히 갤럭시 S6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갤럭시 S 기존 시리즈 판매량하고 지금 S6 엣지 예상 판매량하고 요 예상 판매량에 따른 투자 전략,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것도 저부터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갤럭시 S6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5천만 대에서 올해 한 7천, S6만 엣지까지 포함해서 한 7천만 대 정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주고 있는데 아마 거기 글이 작아가지고 지금 나올란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도에 보면은 스마트폰이 약 3억 1,500만 대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3억 2,600만 대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이제 1분기에 한 7,300만 대 정도 팔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S6가 5천만 대, 뭐 올해 만약에 뭐 내년 1분기 아니면 이제 올해까지 이렇게 팔린다고 봤을 때 5천만 대에서 7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평균 잡아서 한 6천만 대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이 갤럭시 S6만 가지고 과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지난 4분기에 그러니까 5.27조 정도 우리가 영업이익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에 잠정실적에서 5.9조 정도가 나왔죠. 본격적으로 갤럭시 S6가 판매가 된다라면은 저는 한 8조 원대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S6하고 엣지가 지금 판매 가격이 82만 원에서 지금 105만 원대 정도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판매 가격을 한 9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봤을 때 갤럭시 S6를 가지고 한 6천만 대 정도 보면은 56조 한 천억 정도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11.98% 정도 되니까 영업이익이 한 6.72조 정도가 갤럭시 S6나 엣지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기당 계산하면은 1.68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분 갤럭시 S6만 기여도가 한 1.68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8조 대 정도 아마 영업이익을 내지 않을까. 뭐 5.9조에서 1.68조 정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아마 상당한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지금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물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휴대폰 부품 업종들에 대해서 뭐 마진 압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갤럭시 S6가 잘 팔리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분기당 한 1.68조 정도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있다. 그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갤럭시 S 시리즈의 이제 판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요번에 이제 6가 나오게 될 때까지 주가 추이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70만 원에서 156만 원까지 한 2배 가까이 오른 게 고점을 찍은 게 2013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파트론이 있죠. 파트론이 한 1년 동안에 7,000원에서 26,000원까지 한 4배 정도가 뛰었어요.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갤럭시 S 중에서 그래도 가장 히트를 준 게 3하고 4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4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그 출시 시기가 4가 2013년 4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5가 2014년 4월이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3하고 4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가 나와가지고 정점을 찍고 5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가 나와가지고 고전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 올랐다가 4가 출시되는 시점에 전부 꼭지를 찍고 거의 1년에서 1년 반 동안 역배열로 거의 반토막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는 안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뭐 케이스주 같은 경우는 70% 80%까지 떨어진 데들도 많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갤럭시 S3가 출시가 될 때 2012년 7월입니다. 요때 지금 누적 판매량이 얼마였냐면 6,500만 대였어요. 6,500만 대였는데 지금 6,500만 대를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갤럭시 S6도 지금 뭐 5천만 대다, 6천만 대다, 7천만 대다 예상 지금 판매 대수를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냐면 출시하고 100만 대가 언제 나가느냐 이때까지의 소요 기간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일 정도 이렇게 만에 100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갤럭시 4가 최고의 히트작이었단 말이에요. 요게 27일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갖고 7천만 대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갤럭시 S5가 총 누적 판매량이 4천만 대뿐이 안 되죠. 그래서 4천만 대뿐이 안 되는데 요게 한 25일 만에 10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1000만 대를. 그래서 요번에 지금 갤럭시 S6하고 엣지는 최소한 지금 5천만 대 이상을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실적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려면
지금 갤럭시 S4처럼 7천만 대 이상이 가져야 돼요. 7천만 대 이상이 가지면 확고한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이라든지 거기에 연관된 그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후공정 장비주 특히 이제 이쪽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스템 LSI 쪽. 그래서 이제 후공정 업체라든지 이런 테스트 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번 분기점은 5천만 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나오고 7천만 대를 과연 넘길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공략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10일 날 출시되니까 지금 1,000만 대를 언제 돌파하느냐 그 타이밍 그게 뭐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매일매일 통계 자리가 나오니까요. 그거를 분명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부품주들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해서 우리가 공략 타이밍을 한번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갤럭시 S6 이제 판매량을 이제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T가 이제 출시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시 1일부터 출시 7일까지 돼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선으로 동그라미로 돼 있는 그 곡선이 지금 갤럭시 S6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출시일 날 거의 한 1,700만 대, 800만 대 막 이렇게 지금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출시가 되고 한 일주일 이내면 요 지금 이 제품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6가 지금 발표가 되고 나서 출시가 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을 좀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시가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자인 쪽 있죠. 그쪽은 지금 뭐 메탈 케이스 해가지고 뭐 KH 마텍이라든지 뭐 인탑스라든지 이런 것들 선반영으로 주가가 많이 지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파트론이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정점을 이뤘을 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3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출시 전하고 출시 후하고 그 수익률을 보게 되면 갤럭시 S4가 나왔을 때 2013년 4월 아닙니까? 출시 3개월 전까지 주가가 34.7% 올랐어요. 34.7%가 오른 반면에 출시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2.9%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몇만 대가 지금 팔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출시 전에 대부분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지금 한 33%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거든요.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시되고 일주일 후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좀 되면은 대략적인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공략을 해도 늦지는 않다. 지금은 이제는 내일이 출시 시기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보수적인 접근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앞에 이제 우리 부자김 전문가님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이 좀 되는데요. 갤럭시 S6 엣지 관련주 중 주목할 만한 관련주 있다면 투자 전략은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갤럭시 S6를 이렇게 쭉 해부해서 보면은 카메라 부분, 전후면 카메라, 그 다음 이제 배터리, 이 디자인,
뭐 기능, 뭐 기타 뭐 이런 섹터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부품주들 보면은 주로 뭐 카메라 쪽,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쪽하고 배터리 관련 쪽에 뭐 무선 충전기 뭐 이런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 뭐 메탈 케이스나 플라스틱 케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만드는 금융업체들 이런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삼성페이가 이제 7월달부터 탑재된다 하니까 관련한 종목군 뭐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잠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관련 종목들을 카메라 모듈 전후면 카메라 쪽에서는 뭐 옵트론텍, 파트론, 나노스, 그 다음에 배터리 쪽에는 캠트로닉스, 크롭하이텍, RF텍, 그 다음에 케이스 쪽에는 KH바텍, 유언컴텍, 그 다음에 삼성페이 관련해서 뭐 아모텍, 뭐 이런 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는가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출시 이후에 물건이, 그러니까 갤럭시 S6가 좀 판매되는 추이를 보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거기에서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 과연 없는가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1600만 화소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상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00만 화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사양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 관련한, 그러니까 모듈 관련한 종목군들, 뭐 이런 쪽에서 좀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뭐 1600만 화소 정도니까 조금 이제 기대치는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카메라 부분, 모듈 부분은 저는 좀 투자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관련 종목을 뽑아본다라면은 파트론하고 이제 나노스는 이제 블루필터 쪽에서 갤럭시 S6에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을 이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나노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실적이 작년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2014년도에 뭐 전통적으로 지금 휴대폰 부품주들이 뭐 최근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코리아 스키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갤럭시 S6 발표하기 전에 FPCB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뭐 별로 이제 부품주들 중에서 이제 카메라 쪽, 카메라 부품주들, 모듈 쪽 이런 쪽을 보니까 앞서 언급드린 종목들보다는 저는 상승폭이 좀 작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은 사실 작년도에 45억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한 27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나노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파트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굳이 부품주 중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딱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오를 만큼 오르고 지금 거의 이제 조정 구간에 지금 거의 들어와 있거든요.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저는 좀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케이스, 메탈 케이스 쪽에서는 KH 바텍이라든지 이제 모베이스 정도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시 이후에 판매량을 좀 봐가면서 판매량이 상당히 호조를 이룬다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이 지금 잘 나와 있거든요. 조정 나오면서 21선 밑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지금 구간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역시 파트론, 그 다음에 FPCB 쪽에서는 BH,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지금 21선 밑에서 조정을 지금 잘 거치고 있는 그런 실적 호전주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쪽은
아모텍이 또 대장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모텍은 무선 충전하고 NFC하고 지금 두 가지 다 지금 삼성전자에 거의 전량을 지금 그 납품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조정을 잘 하고 있으니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우리 이동건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2천만 화소를 기대를 했는데 그게 지금 뭐 파트론이라든지 업트렌텍이라든지 나노스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출시를 못한 게 아니고 그 샤프에서 칩 자체가 거기에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시를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연결을 해서 본다고 하면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LSI 쪽 있죠. 뭐 반도체 장비 쪽에서 그런 쪽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페스 같은 거가 이제 이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범핑 이런 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범핑 쪽에서는 네페스, 그다음에 후공정 쪽에서는 STX 반도체 이런 것들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번에 지금 삼성페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6월 달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4월 달, 5월 달에 묻어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다음 달에 또 그 네이버 페이가 또 지금 그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자결제 관련주들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요. 한국사이버걸즈라든지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팁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